안녕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보경입니다. 오늘은 에듀테크와 러닝스페이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또 학습에서 쓰이고 있는 에듀테크들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학습 공간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이라는 나름 신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에듀테크를 잘 쓰려고 그러면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새삼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자율차에 대한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과 세종 등의 무인 셔틀, 로보택시, 무인 배송 등을 포함한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기사인데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운전을 해주게 되면 도로 시스템 외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외적인 요소 외에도 사람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내부 공간 그 자체와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경험에서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살펴본 자율차를 통한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사회를 투영하고 있는 교육에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는데요. 에듀테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2030년의 미래교육 체제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세계의 교육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교육은 개념적 지식에서 할 줄 아는 지식, 나아가 잘 살 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으로 학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성공 기준을 학업 성취도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재정의해야 함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학교는 지식의 전수기관에서 변화된 미래사회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할 텐데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학교에서의 학습을 사회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 기반의 실생활과 연결시켜주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수많은 실패와 작지만 소중한 성공의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에듀테크는 사회와 학교를 연결해 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져오는 트리거이자 이네이블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듀테크와 이러닝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존 이러닝이 전자적 수단과 ICT 기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면 에듀테크는 교육에 ICT 기술을 접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별 학습자 분석과 의사소통, 정보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제고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체 교육시장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에듀테크 시장은 2025년까지 현 2.7% 수준에서 5.2%까지 약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커진 시장은 커진 수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에듀테크를 통해서 학교가 앞선 잘 사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간으로 세상과 어떻게 점점 연결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실시간 번역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나라의 학생으로 보이는 두 친구가 어딘가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언어의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뒤에서 보면 두 친구는 사실 한 교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과 인도 어딘가에 각자의 교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급 기술이었던 자동 번역은 이제 검색창만 열어도 쓸 수 있는 제법 보편화된 기술이 되어 있고 교실 앞 앞에 스크린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교실 안에 세종과학기지의 전문가를 초대하고 미이라를 데려오고 할리우드의 영화 촬영장을 눈앞에 펼쳐주는 연결된 학교에서 우리는 에듀테크를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배우는 학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원격학습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에듀테크는 이렇게 학교와 사회, 학교와 가정을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도구이자 필수적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새 장을 가져왔다면 세상은 학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통한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도시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런던의 스트리트 뮤지엄이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거리에서 과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체험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박물관을 방문해서 컨텍스트와 유리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거리와 도시, 마을을 학습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는 좋은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와 내가 사는 마을, 학습과 생활이 연계될 때 학교는 궁극적으로 분산된 교육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허브이자 핵심적인 학습 공간, 즉 도시의 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 공간의 설계 역시 이러한 연계를 고려해서 물리적인 환경 설계와 더불어 디지털 레이어로서 플랫폼에 대한 설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기술의 진화 방향과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고 있는 기술들의 진보는 지능화, 가상화, 초연결의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능화는 인간과 기계, 가상화는 현실과 가상, 초연결은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조교가 도와주는 온라인 학습. 약간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모래놀이를 하면서 익히는 등고선 학습. 원격지에서의 실습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초연결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능화, 가상화 초연결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에듀테크입니다. 세로축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가로축에는 학습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학생별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란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별로 취약한 부분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된 대시보드입니다. 선생님은 각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눈에 살펴보고 적절한 처방과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듀테크 사례도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내면 600만 건의 문제풀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풀이를 찾아서 5초 내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의 방문 없이도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하루 평균 13만 명의 학생들이 80만 건의 문제를 검색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토익 공부를 위한 서비스도 있는데요. 기존 서비스와 다른 점은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의 문제만을 풀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점입니다. 문제집을 몇 건씩 풀 필요 없이 축적된 학습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취약점을 진단해 완전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제 학생들의 토익 점수가 빠른 시간 내에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등고선 학습을 위한 에듀테크 앱의 사례입니다. 뒤편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종이에 어떤 펜으로든 등고선을 그리게 되면 그린 등고선 모양 그대로 3D 지형물을 생성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앱입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시각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인지적 사고와 시각적 사고를 연결해주는 기술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습을 위한 에듀테크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안전은 심적 안전인데요. 저연령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그니토이입니다. 학생의 감정 정보를 바탕으로 틀린다는 부담감이 없이 자연스러운 학습과 상호작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인들에게도 안전한 학습은 중요합니다. 버추얼 스피치에서 개발한 가상 환경에서 프레젠테이션 연습 프로그램은 사람들 앞에서의 발표나 활동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상의 발표 상황, 장소와 청중의 인원 등을 설정해서 제공해주고 결과를 분석해줌으로써 심적인 부담이 없는 연습의 기회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에듀테크입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이케아 가구회사의 히트맵은 사람들의 동선이 어디에 가장 집중되는지를 컬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색 부분이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이를 물건 배치나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고 공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마우스 트래킹 히트맵은 화면이 어떤 부분에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지를 역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선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에듀테크는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줘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이해를 돕고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에듀테크 활용을 고려한 학습 공간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지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마트 학교 구축 가이드라인입니다. 육각형 형태의 교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육각형 교실은 강의식은 물론 모둠학습, 원형, 토론 수업 등의 좋은 형태입니다. 교실 간 가벽 칸막이 벽을 활용하여 교과 간 연계, 합반 수업 등을 지원하고 큰 공간이 필요할 때 개방하여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둠별 게시판과 스크린으로 활용함으로써 벽의 활용성을 높이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요소로는 교사와 학생의 단말 활용을 고려한 충전함, 디스플레이 연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육각면을 활용한 모둠별 디스플레이를 제공함으로써 팀 단위의 협업이 온 오프라인을 연계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 지스크의 학습 공간 사례입니다. 학습 공간, 실험 실습 공간, 러닝센터로 공간의 형태를 나누고 각각의 공간별로 필요한 구성 요소로서 개인 응답 시스템, 마그네틱 파티션, 바닥 케이블 등의 테크놀로지 활용 요소를 실별로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퓨처스쿨 2030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금은 더 미래의 학습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주요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 공간을 공통교실, 원형학습실, 가변형 학습실, 실험 창작실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공간 유형별로 필요한 핵심 테크놀로지들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지원 공간 외에도 식당, 공연장, 실내 체육관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필요한 핵심 테크놀로지, 교사 연구실이나 통합관제실 등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공간에서 필요한 테크놀로지들도 함께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러그, 일반적인 창작 활동과 연계된 테크놀로지, 다양한 실험 실습 활동과 원격 학습, 미디어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 기술들, 3D 모델링을 비롯한 동작 교정 시스템과 같은 분석 기술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기반 학습 공간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현장에서 제시한 여러 목소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의 목소리는 기본적인 전원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명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디지털 환경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 특히 전면 칠판의 배열과 동일하게 조명을 배치해 주는 것들과 같은 섬세한 설계가 필요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 내에 통합적으로 전원 공급이나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컨트롤러와 같은 제어 장치가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구와 관련해서는 패드와 기기 등과 관련한 발열 문제를 고려해서 화재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특히 전자칠판과 같은 기기 설치에 있어서 발열 문제나 추후 유지 보수를 고려한 여유로운 공간 확보에 대해서 현장의 고민들을 담아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기타 정보 환경과 관련해서 디스플레이에 관한 사항만 간단히 살펴보면 가격 대비 활용도 측면에서 전자칠판보다는 사이즈가 큰 대형 스크린을 선호하고 모둠 수업을 할 경우에 프로젝터 같은 것들의 활용성이 높아지는데 이 즉각적인 반응, 예열 등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해주고 계십니다. 미래학교에 대한 연구나 설계를 하게 될 때 항상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얼마 전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학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는 그림에 있어서 순간이동 등교장치나 급식이 열리는 나무와 같이 학습과는 조금 다른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빨주, 노초, 알약을 먹으면 지식이 쌓이는 제법 사이버틱한 미래의 학교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는 미래 학교의 그림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은 줌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